네, 반대책임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제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단순한 경제적 영역을 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의 보장에 반대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자원이 데이터인 만큼 그 활용에 있어서도 개별 국가의 주권이 지켜져야 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행해지는 데이터 주권의 수호는 국민을 위해 데이터를 자원으로 하는 무역에서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둘째, 데이터 자유화는 기존의 디지털 무역 강대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불평등한 조치입니다. 디지털 통상의 주역인 플랫폼 산업은 본질적으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산업이라는 점에서 독과점의 성향을 갖습니다. 이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국가 간 균등한 발전이 아닌 기존 IT 선진국만을 위한 시장 개방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자유화는 개인정보 범죄의 피해를 극대화합니다. 데이터 속의 개인정보를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나 기존 IT 환경에서 IoT 환경으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고차원적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보호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은 개인을 사이버 범죄에 노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의 보장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임 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반대 측도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현재 국제 통상에서의 데이터와 데이터 이동의 필요성 및 높은 중요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찬성 측의 주장이 통상 질서 하에서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져야 할 정당성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에 따라 찬성 측께서는 데이터 국경 간 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에서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둘째, 데이터 자유화라는 조치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셋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와 데이터 주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입증 책임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입론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해드린 데이터 주권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빅데이터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경쟁력의 핵심인 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특히나 자국 국민들로부터 생산된 정보가 외국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개별 국가가 통제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이에 따라 찬성 측께서는 단순히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떻게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입론에서 말해주신 개별 국가의 주권 문제에 대하여 저희는 완벽한 주권의 방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에이펙 혹은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책임성 원칙에 따라 충분히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성 원칙이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이전을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히 페널티 강화와 같은 요인을 통해 충분히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는 세 번째로 얘기해 주신 해결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이 독과점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에 대하여 규제가 적은 국가가 IT의 발전에 선도하지 않았나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또 앞서서 이러한 디지털 이동 자유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찬성 측은 국가별로 시행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명백한 기준이 따라서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글로벌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제 37조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출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자국 내 영토를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이
중국 내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를 구축하는 데 다른 고정한 수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는 비과세 비용으로서 명백한 무역 장벽인데 이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무역 장벽의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말씀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협정이라는 거는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원하는 국가끼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과연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선 인론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세계 각국이 디지털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현지화를 규정한 국가는 2017년 35개국에서 지난해 62개국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죠. 앞서 저희가 인론에서 언급했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조사 또한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찬성 측의 주장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물론 나아가 국제적 협력 기조를 저해하여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흐름과 배치되는 찬성 측의 주장이 단지 어떤 이득이다라는 식의 논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토대로 강한 설득력을 지녀서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첨언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이동을 자유화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디지털 상거래의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일부 국가들의 입장은 그야말로 자국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선도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IT 후발국이나 개도국의 경우 국경 간 데이터 거래 제한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만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평성 측면에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유화가 단지 찬성 측께서 주장하시는 논거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미국에 계속된 무역 제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최근 주요 디지털 경제 사회가 규제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이것이 파편화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이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방향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주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낳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이러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연결 감소에 된다는 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측면과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퇴진이라는 악영향을 야기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도국의 문제에서 데이터 이전의 자유보장은 개발도상국에게도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디지털화와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접근성이 용이하고 ICT 이용 강도가 강한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연구에서 저소득 국가의 경우 ICT 접근성 개선과 ICT 활용 강도 강화 모두 해당 국가 내 소득 불평등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국제적 흐름과 배치된다는 주장과 반대측의 주장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자유 무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화 조치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 않은 점에 대해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경제적 행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OECD 시장은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국가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1% 증가하면 총 무역 생산량으로 7% 증가, 생산량은 2.9% 하락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처음에 개치 규범 위반 요구에 대해서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법규범을 준수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방금 경제적인 후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후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경책정책연구원에서는 그 자유화로 인한 비용은 개도국이 지불해야 하는 반면 이 이득은 기존의 IT 선진국으로서
유도되었던 그런 선진국들을 선점하게 된다라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찬성 측의 논리대로 개도국에게도 유리한 경제적인 후생을 낳으려면 왜 현재 개도국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즉 찬성 측의 주장이 단순한 가정과 이론에 근거한 것일 뿐 현재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이동의 자유로 인해 몇몇의 특정 국가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편적으로 국제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전체 질서에 혼란을 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의 자유화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논해 보았으니 기업 차원에서도 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경 간 이동의 자유화는 국외 기업들에게 규제 없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듭니다. 기업은 물리적으로 특정 국가 안에 존재할 때 해당 국가는 그 기업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의 주장대로라면 해외에 위치한 기업들이 한국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취급하더라도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저희 주장대로 데이터 사무소를 각 영업지내에 배치하는 현지화 조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은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이러한 기업 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 발언에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반대 측에서 개도국의 실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대량적인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화,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오히려 저해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주 경제학 원론적인 지식으로 보자면 기업은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이 비용을 들이고 고정 비용을 통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정 비용을 통해 이 데이터 시설 설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 시설을 유지해 나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설비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국의 법을 따르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을 유치할 혹은 R&D에 투자할 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산업 내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에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술의 저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서 인터넷에서 이야기했듯이 EU GDPR로 비교될 수 있는 데이터 이동 자유를 바라는 데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EU 연내에서는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동시에 연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문제, EU 외부로 인한 개인정보 이동은 유럽위원회가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권리 수준을 조정한다고 결정한 적정성 결정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지역에 대해서만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체제 이종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동종의 서비스는 공익사회에 부여되어야 하고 장애 조치를 준비하지 않은 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물려해야 한다는 대체를 조항을 위반하는 바에 대해서 찬성측의 의견을 듣고 답변을 주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 측께서 하신 주장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비용 증가라든지 경제적인 후생 문제 또는 국가 차별의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과연 주권 침해보다 더 중요한, 더 수호돼야 될 가치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먼저 필요하고 그 후에 각 개인마다의 차별이 있으면 그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옳듯이 주권에 대한 존중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차별을 시정을 해야 되겠죠. 찬성 측께서 인론에서 경제 데이터 이동을 자유로 하면 할수록 경제 발전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앞선 자유토론 과정에서 그것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때만 훨씬 효과적인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개도국에게는 절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도국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좀 데이터 자유의 문제는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대단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데이터와 개인정보는 분리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한번 누출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그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사전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페이스북 사용자의 2,9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되어서 사이버 범죄로부터 1,720억 달러의 피해가 입은 것으로 추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이유 때문에 EU가 EU GDPR을 통해서 데이터를 역외로 이전할 시에는 교역 상대국이 적정 보호 수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실이 말씀해주신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류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찬성 측께서는 과연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그것을 보장하면서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국가의 주권이라는 가장 큰 가치라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성 측의 논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찬성 측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것이고요. 국제 질서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공개하고 지켜야 하는 국제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단순히 국가의 주권이 중요하다, 가장 큰 가치다라는 것과 충분한 반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주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가라는 논의에서 주권이 보장되는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통해서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주권이 데이터 자유 보장에 있어서도 그리고 주권 침해에 있어서 국제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서는 해당 논의를 피하시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저희는 주권 보호를 책임성 원칙에 의하여 그리고 페널티 강화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프라 구축은 경제 성장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인프라가 없는 국가가 빅테크 기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선 찬성 측께서는 반복해서 가치와 같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합법적인 정책 목표를 위해서 국제통상규범이 이러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특히 가치 제14조 일반적 예외 조항에서는 개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보호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이에 근거해 비차별 대우에 관련한 찬성 측의 이의 제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나아가서 개인정보를 여외에서 처리하는 기업은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그만한 불신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외 기업들이 영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의 서비스와 완벽한 동종 서비스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나아가 찬성 측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안 역시 실효성이 적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보고 어디까지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볼지와 같은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기에 찬성 측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이 실효성을 실제로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찬성 측께서 남성분께서 말씀하실 때 인프라 구축은 오히려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개도국이 과연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도국은 현재 어떤 데이터 이동의 자유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봤을 때 과연 찬성 측의 주장이 개도국에게 우리가 데이터 이동을 자유로 한다면 너희가 인프라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논지가 과연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츠 14조 예외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의 요건은 필요성 요건, 네세시티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네세시티 테스트의 세 번째 요건, 무역 제한성 부분을 확인하자면 불필요하게 이를테면 EU의 제도나 EU의 적정성 평가나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불필요하게 무역 제한성을 유발합니다. 이는 책임성 원칙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개인 정보의 이동을, 데이터의 이동을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역 제한성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국제가 존재하는 것이 반드시 큰 발전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글화 TV라는 플랫폼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이전에 2년이나 먼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사 연구와 같은 현재 대표되고 있는 이런 규제로 인하여 현재는 유튜브가 훨씬 더 업데이트를 받았고 많은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반드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정보 기술 혁신보다는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데이터 현지화 정책이 인터넷의 접근성과 보안성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높이는 등
데이터 혁신을 방해하고 있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며 토론의 시작으로 되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은 저희 반대측에서 찬성 측에 부여한 세 가지의 입증 책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두 번째, 데이터 자유화라는 조치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히 다뤄야 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 함께 토론해 주신 찬성 측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찬성 측의 주장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우선 오로지 데이터 제한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후생 감소에 대해서만 설명하셨을 뿐 데이터 자유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대안적인 조치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 협정을 제시하셨으나 개인정보에 관한 각국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구분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제한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후생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를 제시하시느라 저희가 결국 지켜야 할 더 장기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데이터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습니다. 나아가 보호무역주의라고 저희 반대측에 말씀해 주셨지만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해 타국과의 경쟁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측이 주장하는 제한 조치는 오히려 국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규제의 형평성을 맞춰주는 조치에 가깝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정 디지털 기업의 독과점은 데이터 식민지화로 연결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산업적 경쟁력 상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신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가까운 대안들을 제시하신 듯해 오늘의 토론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 반대측은 국가 간 데이터의 이동 자유 보장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결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자유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이러한 데이터 규제 지역화 조치와 같은 것이 국제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자유무역 질서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주권과 관련해서 책임상 원칙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터넷을 공식하지만 특정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공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는 CCTV가 개인의 얼굴을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소설 빅브라더에 하는 분석 같지만 사실은 이런 나라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자국민의 데이터 보호라는 주장을 하며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민의 데이터는 어디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정부 대부분은 그 데이터에 대한 국정적인 진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국경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공유에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치는 디지털 생산 자유화의 제한 요소로서 비관세 간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유 보장은 자유무역의 기능뿐 아니라 경제적 후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간 상행 규제 정책 그리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로 인해 무역 간접은 통상 마찰로 이어지고 있고 국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제적인 규범을 정립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